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도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지새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걱정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3시까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경험 말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마치 머릿속에 라디오가 켜진 채로 꺼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인 걱정의 무게를 가볍게 내려놓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늦으면 사고 난 것은 아닌지, 어머니가 시장 갔다가 늦으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심지어 비가 오면 논에 물이 너무 많이 차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고, 날씨가 맑으면 가뭄이 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걱정했던 일들 중에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때문에 수많은 밤을 새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린 마음에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한 현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현자는 제자에게 물통을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이 물통에 돌멩이를 하나씩 넣어 보십시오. 제자는 돌멩이를 하나, 둘, 셋 계속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통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돌멩이가 많아질수록 물통은 점점 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자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걱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씩 쌓일 때는 견딜만 하지만 여러 개가 쌓이면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현자는 물통을 뒤집어 모든 돌멩이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걱정을 한 번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통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동네에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세인 김 할아버지는 평생 걱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 걱정, 자녀 교육 걱정, 중년에는 노후 걱정, 건강 걱정.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내가 죽으면 아내가 어떻게 살까? 자녀들이 제대로 살고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 김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오시는 길에 공원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침 옆에 앉은 또래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요즘 잠이 안 온다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걱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또 걱정이 찾아왔구나 하고 인정하되 그 걱정에 푹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걱정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질까봐 하는 걱정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천하면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은 어떻습니까? 이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걱정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걱정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밤에 걱정이 더 커진다고 하십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걱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밤 10시 이후 걱정 금지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마치 상점이 문을 닫는 것처럼 걱정도 일정 시간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걱정이여,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십시오.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면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그 걱정이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의 반대편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걱정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감사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자녀가 안부 전화를 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걱정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4초 동안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10번 반복해 보십시오. 이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걱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일이 많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걱정이 찾아와도 이것이 그 방법이구나 하고 시도는 해보는데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고 하셨습니다. 2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밤 10시 이후에는 정말로 걱정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걱정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밤에는 작은 그림자도 크게 보이지만 낮에는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박할머니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보내준 사진 1장, 이웃 할머니와 나눈 짧은 대화, 창밖에 핀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면 하루 종일 고생한 내 몸과 마음을 토닥여주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대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박할머니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의 평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사는 동네에 이웃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8세인데 정말 평온한 분이십니다.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걱정이 없으십니까?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걱정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도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걱정이 오면 그 걱정과 씨름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구름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할아버지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금방 비가 올 것 같고 세상이 어둡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덮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걱정이 오면 마음에 구름이 끼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억지로 구름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람이 불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관점으로 걱정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걱정이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법 외에도 몇 가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기와 반대로 걱정일기도 써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걱정을 종이에 적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에 떠오른 걱정들을 모두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 걱정 옆에 해결 가능 또는 해결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보십시오. 해결 가능한 걱정들은 내일 할 일 목록에 적고 해결 불가능한 걱정들은 하늘에 맡긴다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어 두십시오. 신기하게도 걱정을 머릿속에서 종이로 옮기는 순간 그 걱정의 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중 딱 5분만 걱정할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후 3시부터 3시 5분까지를 걱정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 걱정이 찾아오면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니 오후 3시에 만나자라고 말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마음껏 걱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걱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걱정해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은 마음의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어깨가 굳고 목이 뻣뻣해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걱정이 줄어듭니다. 특히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깊게 숨을 쉬면서 팔을 위로 쭉 뻗어 보십시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만난 최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할머니는 75세인데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나나 가족이 아플까봐, 경제가 어려워질까봐, 온갖 걱정이 다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최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하셨습니다. 70년 넘게 걱정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변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걱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했다고 하셨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걱정들을 종이에 적고 나니까 아, 이것이 전부구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크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분 걱정 시간을 정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 5분까지를 걱정 시간으로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시간에 걱정이 오면 너는 2시에 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2시가 되면 그 걱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최할머니는 이제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고 낮에도 한결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완전히 걱정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쩌면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걱정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소중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과 함께 살아가되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손님과 같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것은 괜찮지만 눌러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잠깐 찾아와서 필요한 말을 하고 가는 곳, 하지만 계속 머물지는 않는 곳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의 걱정들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걱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걱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걱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걱정이여, 와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걱정과 대화하듯 지내다 보면 걱정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지만 적절히 조절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걱정은 종종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는 건강을 더 챙기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걱정된다는 마음이 든다면 이는 자녀와 더 소통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걱정의 메시지를 듣고 필요한 행동을 취한 후에는 그 걱정을 놓아주십시오. 걱정은 메신저 역할을 했으니 이제 떠나보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했던 밤이 평안으로 가득한 밤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걱정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조금씩 천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안할 자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의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루 동안 애쓴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오늘의 걱정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고마웠지만 이제 그만 가도 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실 따뜻한 차, 손자와의 전화 통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걱정의 시간이 아닌 치유의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지금까지 버텨내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꿈을 위해 쉴 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걱정도 적당히, 쉼도 적당히 가져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걱정이 찾아와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걱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걱정해 오신 그 마음들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되 평안하게, 걱정하되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걱정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해서 오는 것이구나.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평안하게 쉴 시간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걱정 극복 방법도 나누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영상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듣고 싶은 주제도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는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함과 기대감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